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첫 10억을 돌파했다는 기사를 보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기사 보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이번 생엔 집 못 사겠다. 내 월급 빼고 다 올라. 이 가격에 누가 집을 사?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도 5년 전엔 똑같았어요. 아니 사실 이런 기사들엔 관심도 없었어요. 그랬던 제가 재테크를 시작한 지 벌써 5년 차가 되었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수익을 실현하게 되었는데요. 돌아보니 문득 재테크를 하기 전과 후의 인생이 정말 많이 바뀌게 되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이걸 알게 되니까 재테크를 안 했으면 정말 후회할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테크를 통해 얻게 된 3가지 바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신데렐라 요정할머니는 없다는 거예요. 신데렐라를 보면 어디선가 요정할머니가 짠 하고 나타나서 매일 구박받는 신데렐라를 주인공으로 변신시켜주잖아요. 우리가 요정할머니까진 바라지 않아도 막연하게 열심히 살면 지금보다 미래가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 라든지 회사 다니다 보면 언젠간 나도 30평대 아파트에 살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재테크나 돈 관리는 흔히 말하는 내일의 나에게 맡긴다 라는 상황이 반복되죠. 저도 4년 전에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면서도 무언가를 시작할 여력은 없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고 부담스러웠어요. 재테크를 공부하자니 월급이 너무 적은 것 같다. 시드머니가 없다 라는 핑계를 대면서 처음엔 그저 미루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이렇게는 버틸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들 때 결국 뭐든 찾아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재테크를 해보니까 신데렐라를 꿈꾼다면 내가 요정할머니가 되는 게 가장 빠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만약 5년 전에 재테크를 하지 않고 지금의 상황이 너무 싫지만 언젠간 바뀌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그냥 꾸역꾸역 살았다면 무기력하고 답답한 감정이 아직까지 해소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엔 당연히 막막하고 누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 마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정말 바꾸고 싶다면 결국 바뀌어야 되는 건 나 자신이더라고요. 너무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내가 바뀌고 행동하지 않으면 변하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재테크를 시작하게 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자면 한참 힘들 때 유튜브로 재테크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접하게 되었고 그 계기로 부동산 경매를 시작하게 됐어요. 열심히 강의 듣고 임장 다녔는데 막상 입찰하려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 지금 회사 나가기도 너무 힘든데 혹시 낙찰받게 돼서 일이 더 커지면 어떡하지? 이거 낙찰받았는데 뭐가 잘못돼서 빚이라도 지면 평생 회사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더라고요. 첫 입찰 때 법원에서 제 이름과 낙찰된 가격을 부르는데 저는 제가 무슨 사고 친 것처럼 너무 무서웠어요. 재테크를 공부하고 입찰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큰 용기를 냈고 낙찰만 받으면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제가 깨닫게 된 두 번째는요. 월급쟁이 마인드를 버려야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물건을 낙찰받기 전에 빈집인 거를 몇 번을 확인했었는데요. 제가 낙찰받은 그날 집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날부터 명도 협상을 위해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밤새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만약 회사 일이었다면 서로 좋게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을 텐데 투자는 내가 움직인 만큼 비용을 아끼게 되고 잘 모르면 손해를 보게 되니까 하나하나 넘길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과중한 업무나 어려운 문제들을 동료나 상사들과 의논해서 해결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아프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을 때 연차를 쓸 수도 있고요. 그런데 회사 밖에선 어떤 일이 생겨도 아무도 내 상황을 봐주질 않아요. 처음에 입사하면 적응을 도와준 사수도 없고요. 인수인계 파일도 없어요. 내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전부 다 알아보고 결정해야 돼요. 설령 내 잘못이 아닌 일이 있더라도 내 자산을 지켜야 되니까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다 내가 알아서 알아보고 해결 방법을 찾게 되더라고요. 회사에 들어가면 신입사원들에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일하라 라는 말들 많이 하잖아요. 물론 회사에선 정말 필요한 인재겠지만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에게 사실 와닿지 않을 순 있거든요. 근데 내 돈을 굴리는 재테크를 해보면 이 돈이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열심히 사전 준비를 하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조치를 취하게 돼요.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게 주인의식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처음엔 매도인이든 부동산 사장님이든 임차인이든 누군가 협조적이지 않거나 생각지 못한 변수를 만나게 되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면서 속상해했는데 이제는 나 이런 상황에서 뭘 해야 되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일어난 일에 감정을 쏟기보단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능력이 많이 키워진 것 같아요. 내 돈은 내가 지킨다 라는 마인드로 누군가 일을 안 한다. 그럼 내가 하면 되죠. 그런데 재테크 시작한다고 사는 족족 오르는 것도 아니고 주인의식이나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운이 좋아서 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저도 진짜 운이 좋다고 생각해요. 처음으로 한 부동산 투자라서 잃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는데 게다가 오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느낀 3번째 좋은 점은 여기저기 찍먹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제가 낙찰받은 아파트가 투자한 지 6개월 만에 2억이 넘게 오른
이러면서 그걸 보는데 이렇게 돈을 벌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확신을 가지고 아파트 투자에 올인하게 됐어요. 돈 벌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전 이걸로 인생이 정말 달라지게 됐어요. 이제는 더 이상 여기 집값이 들썩거린다더라, 어떤 주식이 고점을 찍었다더라, 비트코인 다시 오르고 있대 라는 기사에 마음이 흔들거리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뭘로 돈 벌었다더라 라는 말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제 일을 그냥 쭉 하게 됐어요.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되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할 일도 없고 비교를 안 하게 되니까 주변 누군가가 잘 됐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었어요. 사실 내 상황이나 마음이 넉넉하지 않으면 온전하게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주기가 어렵잖아요. 질투가 날 수도 있고 괜히 내가 못나 보이거나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있죠. 만약 재테크를 통해서 수익이 나지 않았다면 이게 아닌가? 라는 마음으로 다른 거 또 다른 거 이렇게 찾아보고 다녔을 것 같아요. 한 분야를 오래 한다는 게 간단하면서도 생각보다 되게 어렵잖아요. 성과가 없다면 더더욱 그럴 거예요. 물론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시장은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기 때문에 진득하게 기다려야 하는 부분이 분명 있어요. 그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믿고 투자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분야를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확신을 가진 후에 매수해야만 보합하는 그 지루한 구간을 잘 넘길 수 있을 거예요. 전 여전히 재테크를 공부하고 있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재테크를 공부하면서 1억이란 수익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걸 얻게 됐어요. 혹시 재테크에 관심은 있지만 시작을 망설이고 있으시다면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재테크를 하기에 적합한 시기란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결국 돈이 있어도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어딘가에 내가 열심히 모은 돈을 넣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 돈이 없더라도 내가 정말 간절하다면 없는 대로 재테크를 하는 방법을 찾게 될 거예요. 조급해하는 대신 나의 자산을 지키려면 그저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마음보다 조금씩 관심을 가지면서 나중을 위해 준비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내가 어떤 분야의 재테크를 이제 막 시작했다면 처음엔 돈을 벌려는 것보다 절대 잃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시작해보세요. 재테크를 처음 할 땐 무서울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무서움을 감수한 대가로 수익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돈을 벌면서 이게 진짜 되네 라는 생각이 들면 더 이상 말만 하는 다른 사람의 의견은 듣지 않게 될 거예요. 결국엔 내가 공부한 내용과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생각하게 될 테니까요. 제가 재테크를 통해 느낀 3가지를 여러분들도 꼭 경험하고 공감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꿈꾸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용기 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